시황일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 시황이 이제 나왔을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마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5.18포인트 상승으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오늘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1875.16으로 장을 마쳤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500억 정도 사들여준 게 오늘 소폭이나마 오른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은 0.79포인트, 빠지긴 했습니다만 약보합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팔았죠. 265억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기관도 함께 내다 팔았습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3.4원이 내리면서 1121.1원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 김성욱 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등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또 코스피 밴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발표된 중국 2분기 GDP가 이제 큰 고비를 나름대로 넘겼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있을 미국의 산업 생산 및 설비 가동률 등 그래서 미국 지표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관망 심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 그 지표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소폭의 등락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대가 지금 1875포인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살짝 넘거나 아니면은 그 기대치보다 조금 덜 나오면 지수가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30이든 40이든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 2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별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사실 은근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기대치는 충족했으나 사실상 조금 부진한 모습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 정도 수준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7.5% 수준이면 역설적으로 중국 당국도 좀 더 구조조정의 지속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기대 수준을 여전히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수준을 높여 잡으면 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분명히 이번에도 갈릴 듯한데요. 어떤 분석을 내리시는지요? 예, 지금 최근에 미국 그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활발하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 위주로 예를 들면 헬스케어, 금융 등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실적도 개선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구조 조금 틀리죠. 그래서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 차라리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금 그 IT 부분은 다소간의 회의감도 있고 지금 그 기대치에 대해서 낮춰가는 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경기 민감 IT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나름 센티멘트가 이제 점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금요일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의제의 영향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러시아에서 있죠.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각국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대응하면 나름대로 전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또는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전반적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할 만한 내용은 사실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또는 이런 우리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은 그런 그 토픽으로 이야기해서 그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의 상승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서기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좀 코스피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뭐 항상 갖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뭐 그 순매수 살짝 돌아섰지만 그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직은 그 Q3 그런 테이퍼링에 관련된 불확실성 등등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매도의 그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관망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이런 그 초대형 우량주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추가 이벤트만 없다면 그 초과 비중 자체를 더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는 진정이 되고 소폭의 매수세 정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신차 구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자동차주의 하락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 실제로 그 주가 하락의 원인 중국의 등록을 뭐 제한하겠다는 게 실제로 전체 판매 대수의 한 2%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수 전체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좀 우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단기적으로 그 뭐 현대차 특유의 이제 노조 문제, 노사 문제가 뭐 이렇게 노이즈성 이야기는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 경기든 중국 경기도 뭐 크게 낮아지는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선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관적으로는 그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의 뭐 변동성이 좀처럼 줄어들 징조를 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에 대해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고 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예, 제가 한 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뭐 쉽지가 않은데요. 네. 네. 그 조금 길게 봤을 때 이제 대비하는 시장의 성격으로 아직은 뭐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고 주가도 선 반영됐다고 보여지는 그 삼성전자, 현대차 부분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가지지 않고 그 목표 수익률은 사실 지금으로선 크게 높이는 건 또 무리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편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나머지 그 소재 산업재에 중국 관련된 업종들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등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은 많이 보입니다만 사실 쉽게 따라가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쪽에서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상세하게 도움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어떤 것인지요? 예, 오늘 0.3% 정도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물론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중국의 GDP를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기대치에 좀 부합된 정도의 그 GDP가 나왔죠. 7.5%가 나왔는데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이 됐다. 이 정도로만 그냥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은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할 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가 1875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기에서의 이제 매수의 관점과 향후에 추가적인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향후에 강하게 간다면 192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관점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17일 날이죠. 내일 모레 버냉키 의장의 하원 연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얘기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조기 축소에 대한 그 부분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소재 산업재 이런 쪽들 너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소재 산업재에 대한 부분은 반등에 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의 우리가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2차 전지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LG 화학이나 이런 종목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섹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전자에 대한 최근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선 부분에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IT 섹터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전일에 좀 강한 하락을 하게 됐죠. 중국에 대한 제도적인 영향으로 해서. 근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현재 지금 미미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현재 좀 빠르게 좀 복원이 된 기반 정도 이상의 복원을 시켜준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재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히려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더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 특징주 살펴보면서 또 그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이러한 쪽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확산되는 부분을 보면 완성차보다는 부품, 소재 쪽 이러한 쪽들로 더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죠. 막판에 1,000억 정도의 그 현재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반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변화, 즉 이제 매수로 강하게 뭐 매수의 기조로 전환이 돼서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현재 이른 상태고요.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데 1920포인트 정도까지의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부분까지 계속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추후에 1900선에 대한 안착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상승 이후에 약간 눌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을 보면 여전히 매수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는 중소형주의 그런 강세 부분은 여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있는 그런 중소형주, 향후 성장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목적인 부분은 이따 특징주에서도 아마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업종적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이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자동차 쪽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 쪽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민감주 중에서 전기전자, 자동차를 제외하고 최근에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견조하고 좀 중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민감 섹터는 이제 조선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한 2주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조선주가 계속 그러한 흐름을 좀 계속 예견을 좀 해주고 있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주 중에서는 조선주 정도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민감주 중에 낙폭이 과대했던 민감주 중에서는 조선업종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중기적인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라든가 뭐 운수장비 이런 쪽 매도가 나왔고 여타의 다른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 유통 이런 쪽 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금액이 좀 많지가 않아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수급이 나타났고 IT 쪽에서의 오늘 기관의 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도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은 상당히 최근에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2차전지 쪽입니다. 최근 특징주로도 많이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 그 부분은 이따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향후에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20포인트 정도까지의 추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IT 쪽,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에 여전히 반등 구간이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의 성장 중소형주들, 최근 그리고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요. 또 오늘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과 현대 EP, 그리고 CTC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공조 부품 기업입니다. 그 기업 위주에서 현재 지금 전장 부품으로의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산업의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부분의 테마의 형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강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이쪽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테마에 속하게 되는 종목인데 상당히 실적도 우량하고 그러한 기업인데 그 테마에 속하게 되면서 더 강하게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강한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거래 부분이라든가 이런 양봉 이 부분은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전일과 오늘의 강한 상승의 그 수급의 주체가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주에 좀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좀 노릴 수 있는 거래량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현재 지금 전기차 2차전지에 조금만 엮이면 종목들이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확산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 많이 부각되고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라온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지금 곤란하겠죠. 조정 시에 2차 파동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을 잘 좀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우량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그 기업에 해당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의 타이밍만 잘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EP입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 우리가 차량 경량화에 해당이 되는 종목으로 잘 알고 있죠. 차량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성차 업체보다 최근에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드렸죠. 그 부분 바로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당히 거래가 유입이 되고 강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보자면 연내에 지금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정책 부분이 하반기에 발표가 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주게 됐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한 6배도 좀 되지 않는 상당히 밸류적인 부분 매력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러한 거래 부분이 나타났고 강하게 21선을 뚫어주는 이러한 흐름도 나타났죠. 그리고 차량 경량화 쪽으로 2차전지 전기차 쪽에서 지금 차량 경량화까지도 테마가 상당히 좀 폭넓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닥 코스닥을 막론하고 2차전지 쪽, 전기차 쪽 이쪽만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서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별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또한 오늘 기술적인 그러한 패턴을 좀 보자면 이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일 추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변동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CTC 바이오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한동안은 또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쪽에 관련된 줄기세포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을 쭉 한번, 차트를 좀 한번 쭉 보시면 21선, 저점을 찍고 나서 21선을 좀 돌파시켜주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형적인 이러한 바닥의 그러한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형적인 바닥의 패턴인데, 쌍바닥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이런 짝꿍댕이의 모습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닥에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21선을 돌파되고 나서 오늘 거래가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제 필리명 발기비전 치료제 수출의 확대 부분, 거기에 따른 매출의 증가, 실적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테바사와 계약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해외 한 68개국과 수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힘도 잘,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잘 모아놓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 한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주가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런 매매 타이밍이 또 있게 되죠. 아무 때나 매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우리 현 구간에서 지금 이제 관심을 다시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보여주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우리산업과 현대 EP, CTC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그동안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우리산업, 현대 EP, CTC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김영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이명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점법은 뭘 살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 시장 조정 시에는 매수를,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을 주목하자 포스코 캠텍을 종목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명시 전문가께서는 구조 조정 모멘텀에 주목하자 업종별 차별화 전략, 그리고 LG화학을 손꼽았군요. 네,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좀 됐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GDP 발표 전후로 해서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쪽과 자동차, 즉 IT와 자동차 쪽 섹터에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지수는 상승하기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 내 섹터에서의 순환매 관점인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1850포인트 정도에서는 기준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181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820포인트 정도까지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시장에 대해서 반등이
일단 추가적으로 전개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익 실현, 즉 192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과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한 이후에 종목 선정들이나 혹은 일단 투자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조 조정 모멘텀을 주목하자고 이명수 전문가는 말씀하셨군요. 요즘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해외 변수는 금일 그 중국의 이 2분기 그 성장 GDP 발표로 인해서 해외적인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요인은 어느 정도 뭐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출구 전략 관련 논란은 뭐 지난주에 완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중국 성장률에 대한 그 불안 요인,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리커창 총리가 그 성장 정책보다는 거품 제거를 통한 그러한 그 강력한 구조 조정에 현재 그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오히려 강한 그 성장 부양 정책을 제한적이지만 또 한 차례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다지 시장에 급격하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과 신흥국가, 그 다음에 뭐 IT 자동차 섹터와 경기 민감주 또는 내수주, 중소형주 간에 그러한 그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유동성이 계속해서 뭐 변화되고 있죠. 이 부분이 일단은 뭐 민감한 그러한 그 흐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우에는 뭐 내성이 어느 정도 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성장 모멘텀이 정점에 다다른 종목과 성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뭐 업종, 종목 간의 섹터 간에 이미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어닝 시즌을 맞아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예, 우선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와 4분기 때에 대해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일단 추세가 꺾여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을 주가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와 4분기 즉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우선순위로 좀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주 중심으로의 종목군들을 압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수급이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실적이 좋은 것이고 향후의 전망이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IT 부품 섹터들 중을 보게 된다면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어느 부분들이냐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기가 쏠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거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매수 포인트를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업종별 요즘 좀 빛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업종이.
네, 그 최대 관심사가 뭐 경기 민감주일 것 같습니다. 금일,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의 흐름, 먼저 뭐 정유화학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가가 100불을 넘고 있죠. 금일도 106달러를 형성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그 정유 섹터들의 최근 뭐 저가에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일은 뭐, GS, 가 금일 막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요인은 뭐 그 계절적 요인, 휘발유 소비 증가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크게는 미국의 그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뭐 성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기대감이 현재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화학 섹터의 경우 뭐 금일 뭐 2차 전지 그런 효과로 인해서 LG 화학이 그 화학 섹터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일도 뭐 효성이라든가 일부 효성 같은 경우는 산업재 섹터에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지난 뭐 1분기부터 강하게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또한 역시 일단은 뭐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의미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말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그 구주조정과 함께 수주 모멘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뭐 이쪽 그 시추선과 관련된 드립십 부분에 있어서 수주 소식이 연일 그 들려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국내 STS 그룹이 구조조정하고 있지만은 그 중국의 그 조선업체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그러한 그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공급 과잉, 저가 수주 이런 논란에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좀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뭐 현대중공업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그 수주 모멘텀이 저조한 현대중공업이 금일은 뭐 후발주로서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순환 상승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구주 조정과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노사분기와 함께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수주에서는 역시 차별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 섹터에서 뭐 금일은 호텔신라가 다시 대량 거래 분출과 함께 한 5%대 상승을 했는데 2분기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롯데하이마트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 모기업과야 일단은 뭐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구조정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소폭의 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카지노 관련주의 경우는 세금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급락이 나타난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내수주도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 상당히 뭐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러운데 그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그 생명공학 인수를 활발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이름 있는 생명공학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직 이러한 소식이 잠잠한데, 특히 그 화학의약품을 원료로 하는 이쪽 이쪽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네릭 시장에 이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을 인수하고 있는데, 현재 그 머크사가 국내 그 제네릭 관련 그러한 그 바이오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금일 표명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이수앱 지수와 함께 바이오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다시 한번 그 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그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상당폭 상승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네릭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체들의 경우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소형주 관련해서는요. 네, 중소형주 관련주에서는 뭐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1선을 그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IT 자동차가 반등을 주도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약간의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일도 61선 상승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삼성 SDI라든가 AK홀딩스,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앞서 언급드렸죠.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일진멀티리얼즈 등 특히 그 테마주가 다시 한번 모멘텀 관련주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는 신재생에너지에서 LED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일 소식에 의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추진 의무화 정부에서 뭐 이렇게 그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이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뭐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대형주 중심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재원 멘토께서는 이제 포스코 캠텍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있고 캠텍이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더 큰 캠텍을 오늘은 추천을 하시네요. 예, 일단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대부분 다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서서히 옥석가리기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과열 구간이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순환매 관점, 즉 업종 내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포스코 캠텍도 일단 이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포스코 캠텍 음극재 공장에 대해서 준공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공장이 가동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 증설을 좀 마무리가 한 이후에 지금 공장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즉 모바일 기기라든가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 재료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핵심 재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음극재 분야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캠텍이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체적인 효과를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이 증설 효과 부분들로만 따져봤을 때 약 3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1분기 포스코 광양 공장에 대해서 개부수를 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조강양 생산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때부터 다시 또 가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마무리가 작업을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3분기 때와 4분기 즉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크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다면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종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13만 1,200원에 좀 형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달성한 이후에 일단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1,200원인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를 12만 5천원권역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장의 조정, 즉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12만 5천 원권역을 매수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9천 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물론 호재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쭉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는 아무래도 철강업계 전반적인 그 어려움, 또 공급 과잉 등등 이런 문제의 영향을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계열사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세계적으로 뭐 철강 공급과이 뭐 3억 톤이 넘는다. 그리고 우리 한국만도 뭐 500만 톤이 넘어섰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과거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에 좀 진출하려다가 그것들이 상당 부분 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 등등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은 포스코 캠텍에 접근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예, 일단 포스코 그룹들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미 나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악재거리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재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 과잉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기에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캠텍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는 앞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포스코도 중장기 투자의 한 가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LG화학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지난 5월 말부터 화학 섹터들이 의미 있는 그러한 뭐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1, 2분기 어느 정도 뭐 실적 예상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기대감과 하반기에는 뭐 계절적 요인 이러한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은 4,700억 원에서 4,800원 정도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까지는 화학 부분이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강한 그런 뭐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는 뭐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분기와 3분기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좀 뭐 흡족할 만한 그런 기대 이상의 그러한 실적을 내기는 힘들고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위안거리인 거는 정보 소재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모바일과 관련된 소재 부분이 다시 한번 신제품 출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고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제외를 하고요. 금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런 설치 의무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까지 약 한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7년 뒤가 되겠죠. 이때는 약 한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가 다소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LG화학과 뭐 삼성 SDI가 2차 전지 시장, 즉 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는 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뭐 우호적인 환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이고 어느 정도 기술을 선점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차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중기적 관점에서 뭐 지켜봐야겠죠. LG화학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4월 달이죠.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25만 원, 24만 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6월 달이죠. 예, 이 가격을 다시 한번 그 테스트하면서 단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30만 원대를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그 변동성, 변수를 고려해서 25만 5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5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의 경우는 현재 모멘텀이 좀 더 그 2, 3일 지속이 된다면은 기술적 분석상 한 29만 5천 원, 30만 원대에 근접하는 그러한 반등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내일 상승한다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한 1, 2포인트 정도 눌림목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27만 한 1,000원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적절한 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LG화학의 경우에는 뭐 다른 여타 화학과는 다르게 의미 있는 그런 정보 소재 부분의 성장 동력을 한 축으로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LG화학의 가격이 사실 그전에는 이거보다 한두 레벨 정도 낮은 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세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한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만, 제 주변에서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솔직히, 자리에 앉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기차 시장. 과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주시장 자체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들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공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현재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있어서는 르노, 삼성이 그 10월 달에 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MW i3가 금년 그 하반기, 그러니까 그 10월 달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기차가 이제 본몰이 이루어질 텐데, 국내 일부 그 중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정부 정책과 그런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려면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 자동차가 현재 그 하이브리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이미 12년 전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뭐 초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현재 나스닥 100의 지수에 상장되면서 큰 폭의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뭐 그 뭐라 그럴까,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5시간 이상 넘고 실용성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장이 열리고 그 투자 자금이 몰린다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배터리 시장에서 후순위 업체라면 투자할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고, 특히 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쪽 부분이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겠고, 중요한 것은 모바일 부분에 대한 정보 소재에 일단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 AS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만도 아직까지 매수가 미도달인데요. 예, 우선적으로 매수가가 도달을 못했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한 단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5천 원권역으로 좀 높여서 좀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 성광밴드는 2% 상승이네요. 네, 그 성광밴드의 경우는 뭐 섹터의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다시 한번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조선 수준 모멘텀이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대를 향한 그러한 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터 전략을 쭉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 이명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을 뭐 아주 강하게 열진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해보고 잘 대응하도록 하지요. 내일 뵙겠습니다.